안녕하세요. 건강과 활력을 갈망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데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좀 나아질까? 감기를 달고 사는데 비타민C를 왕창 먹으면 면역력이 쑥쑥 오를까? 이런 궁금증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미세먼지 같은 환경 요인들로 인해 우리 몸은 늘 비타민C를 필요로 하고 있죠. 비타민C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항산화 작용부터 면역력 강화, 콜라겐 형성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비타민C 메가도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상의 이점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 메가도스가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우리의 건강을 확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오늘은 비타민C 메가도스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셨던 분들을 위해 제가 비타민C 메가도스의 핵심 정보를 쏙쏙 뽑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비타민C 메가도스의 세계로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비타민C 메가도스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메가도스라는 말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이는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는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요법을 의미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비타민C 섭취량은 보통 100mg 정도인데요. 메가도스는 이보다 10배, 아니 100배 이상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수천 맥에서 많게는 수만 맥까지 섭취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일 거예요. 비타민C는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하여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에 비타민C가 충분히 공급되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비타민C 메가도스를 시도해보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감기 지속기간을 단축시키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숨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을 생성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DNA 변이를 일으키며 노화를 촉진하고 암,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마치 우리 몸속의 녹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강력한 항산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는 물론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대인들이 겪는 환경 오염과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로 해소와 활력 증진입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비타민C는 에너지, 대사를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신 기능 강화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또한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뜨기 힘드셨나요? 밤새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비타민C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에너지를 찾아주는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단순히 피로를 덜어주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뼈, 연골, 혈관, 힘줄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에 문제가 생겨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쉽게 주름이 생기며 상처 회복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잇몸 출혈, 모발, 약화, 관절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탱탱하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시거나 관절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비타민C는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효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아무리 콜라겐을 섭취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철분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거나 중금속 해독 작용을 돕는 등 다양한 효능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비타민C 메가도스는 그야말로 기적의 요법처럼 느껴지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다음으로 부작용과 논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비타민C 메가도스의 빛나는 효능들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즉 부작용과 논쟁에 대해 솔직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비타민C 메가도스 역시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변환될 수 있고, 이 옥살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이나 요로의 결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요로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의 비타민C 섭취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 메가도스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요로 결석이 비타민C 과다 섭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충분한 수분 섭취, 유전적 요인, 식습관, 그리고 소변의 농축 등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해요. 따라서 메가도스를 시도하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옥살산의 농도를 희석하고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장장애입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고용량을 한 번에 섭취할 경우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부 팽만감 같은 위장 관련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염, 위궤양 등의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섭취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성 비타민C나 완충 비타민 C와 같이 위장 자극이 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비타민C 의존증입니다. 임산부가 고용량의 비타민C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태아가 비타민C의 의존성을 가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태어난 아기가 일반적인 비타민C 섭취량에도 결핍 증상을 보이거나 비타민C를 급격히 줄였을 때 금단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임신 중에는 어떤 영양제든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간 손상 가능성입니다.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에서 보고된 내용이긴 하지만 쥐를 대상으로 한 메가도스 실험에서 간 수치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추가적인 연구와 임상 결과가 필요하지만 간 건강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미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비타민C 메가도스 섭취에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비타민C 섭취가 고칼슘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내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 너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뼈의 미네랄 불균형, 심장의 부정맥, 신경계 문제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 유전적 요인, 섭취량, 그리고 다른 영양소와의 상호작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 메가도스는 분명 잠재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전히 분분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강력한 효능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는 고용량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비타민C 메가도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잉 섭취 시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비타민C는 30에서 180 정도 섭취 시 흡수율이 70%에서 90%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1000회 이상 섭취 시에는 흡수율이 50% 미만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한 번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하루 6000잉을 섭취하고 싶다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 이렇게 4번에 걸쳐 1500잉씩 나누어 섭취하는 식이죠.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위장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체내 비타민C 농도를 하루 종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는 비타민C가 혈액 속에서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주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어떤 형태의 비타민C를 선택해야 할까요? 비타민C는 열, 산소, 빛에 매우 민감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거나 고온에 보관하면 쉽게 파괴될 수 있어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요즘은 코팅된 제형의 비타민C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팅된 비타민C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비타민C를 보호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위장 장애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리포솜 비타민C라는 제품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리포솜이란 인지질, 이중막으로 비타민C를 감싸서 흡수율을 극대화한 형태를 말합니다.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체내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C보다 훨씬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생산 과정이 복잡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예산, 그리고 섭취 목적에 맞는 형태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앞서 위장 장애를 줄이기 위해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공복에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릴 수 있으니 꼭 식사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중에 섭취하면 음식물과 함께 위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할 때 요로결석을 예방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권장해요. 마치 몸속의 강을 깨끗하게 흘려보내듯이 물을 많이 마셔서 비타민C 대사, 찬물과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세요. 소변의 양을 늘려 옥살산의 농도를 묽게 함으로써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필요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상태, 스트레스 수준, 흡연 여부, 질병 유무, 생활 습관, 그리고 신체 활동량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타민C의 필요량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거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면, 또는 흡연자라면 평소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요로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섭취 여부와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C 메가도스는 결코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자신의 건강 상태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타민C 메가도스는 분명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피로해소 등 매력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요로결석, 위장장애, 심지어는 고칼슘혈증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것만이 답은 아니며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비타민C 메가도스를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섭취 방법들을 참고하여 소량으로 시작해보고 몸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용량을 조절해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물을 마시고 혹시라도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타민C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